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이라는 파일을 좀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할 건데, 항상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선택하면은 import as라고 되어 있는 애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 as에 있는 footage를 저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설정을 해서 임포트를 눌러서 가지고 왔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D에서 레이어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머지 레이어 스타일 인투 푸테이지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 주셔야 됐었어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행이라는 그 컴포지션을 하나를 생성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먼저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오는 것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I를 눌러서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행에 있는 컴포지션에 레이어에 어떤 레이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번은 비행기 레이어, 2번은 지도 그림 레이어, 3번은 밑에 배경 레이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레이어를 먼저 비행기라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변경을 할 때는 마우스로 선택하고 엔터를 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총 3가지의 레이어로 정리를 한 다음에 배경 레이어는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 할 거다 보니까 잠깐 잠궈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 레이어에 있는 잠그기, 요 자물쇠를 활용해서 잠궈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자물쇠를 누르면 이 레이어를 잠깐 잠궈서 속성들이 열리지 않고 레이어에 이동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궈 주셨으면 얘는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될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와 지도를 작업을 할 건데, 저는 우선은 펜 툴을 활용해서 쉐이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먼저 비행기 선택, 그 다음에 내가 이동시킬 구간에다가 드래그, 그 다음에 이동시킬 구간에 다시 한번 드래그. 자, 이렇게 핸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은 직접 선택해서 핸들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에 맞춰서 선택이 다 됐으면 저는 쉐이프 레이어를 열어서 쉐이프 레이어의 컨텐츠를 잠깐 열고 거기 있는 쉐이프 안에 패스를 잠깐 선택을 할게요. 그러니까 쉐이프 레이어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열고 쉐이프를 열고 패스를 열어서 거기 안에 있는 패스를 선택합니다. 어제랑 조금 다르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 패스라고 지금 스탑워치가 있는 패스라고 되어 있는 애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세요. 두 번째, 비행기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얘에 대한 이동을 변경할 겁니다. 포지션 P를 눌러서 이 포지션을 선택하고 지금 현재 인디케이프가 0에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포지션에 컨트롤 V.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도 작업이 가능해요. 비행기에서 포지션 P를 열어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디케이프가 0인지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동을 주겠다로 하기 위해서 0으로 된지 확인한 다음에 포지션에 컨트롤 V를 누르면 내가 패스 잡아놨던 이 쉐이프랑 그대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인도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할게요. 저는 쉐이프 레이어는 흰 색깔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 얘네들을 끄고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비행기 2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제가 원하는 포지션을 설정을 먼저 하고 걔를 가지고 쉐이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까는 쉐이프를 가지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이동한 이 작업을 가지고 쉐이프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행기의 포지션을 처음부터 0프레임에서 키프레임 적용하고 한 30프레임에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50프레임에 가서 얘를 원하는 데다가 적용을 하는 작업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펜툴을 가지고 저는 곡률을 다시 좀 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요렇게 움직이게끔 설정을 했어요. 됐나요? 원하는 대로 포지션을 키프레임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저는 포지션을 선택하고 포지션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바깥쪽에 빼주세요. 자, 두 번째 펜 툴을 가지고 저는 맨 앞에 인디케이프로 가서 비행기를 콕 먼저 찍습니다. 그럼 쉐이프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 컨트롤 V. 자, 그러면은 지금 살짝 이동이 되긴 했지만 얘가 똑같은 모양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도 작업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데에 맞춰서 모양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셨죠? 자,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패스를, 쉐이프에 있는 패스를 복사해서 포지션에다가 집어넣는 방법,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비행기의 포지션을 만들어서 그 포지션을 컨트롤 C, V 해가지고 쉐이프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방법, 요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혹시 잘 모르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내가 비행기의 위치를 설정을 다 됐으면 이제 쉐이프 레이어의 모양을 변형을 할 겁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열어주시고 쉐이프 레이어에 있는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애를 열어서 저는 이 스트로크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이 쉐이프 레이어는 일단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패스라고 아까 전에 우리가 모양 잡아주던 패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선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인지 색이 칠해질 것인지를 설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들 있죠? 자, 만약에 내가 스트로크라는 애를 모르고 없애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쉐이프 레이어에 애들을 열어주면 스트로크라는 애가 있습니다. 요렇게 가지고 오셔도 돼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필 부분은 사실 필요 없어서 제거를 하고 스트로크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로크를 열어주시고 맞아. 여기 있는 트랜스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다면, 트랜스폼은 이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시티 이런 가장 기초적인 개체의 변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스트로크를 잠깐 열어서 스트로크에 있는 구성을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여기서 어떤 애를 할 거냐면, 컬러 부분, 색깔에 대한 거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라인 캡, 라인 조인, 그 다음에 대시라는 점선에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밑에 테이퍼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선을 물결 형태로 바꿔주는 애, 테이퍼라는 애는 선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걔네들을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컬러, 그 다음에 요거 스트로크 위드, 그 다음에 라인 캡, 라인 조인, 대시 요런 식으로 요거 총 5개만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는 저는 흰 색깔 그대로 둘 거고요. 스트로크 위드도 20으로 둘 겁니다. 라인 캡은 라운드 캡으로, 라인 조인은 라운드 조인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시 부분을 선택해서 대시를 변경을 할 건데, 대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 대시 안에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전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20 너무 두껍나? 20으로 하고 위드를 좀 얇게 해야 되겠네요. 한 10 정도로 얇게 들어갈게요. 스트로크 위드를 10 정도로 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는 대시 20으로 설정을 하고요. 라인 캡은 라운드 캡, 그 다음에 라인 조인은 라운드 조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혹시나 나는 모양이 조금 다른데 라고 한다면 스트로크 위드랑 대시 부분을 조금만 조정을 해가지고 모양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이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점선이 따라 나타나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쉐이프 레이어에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좀 닫을게요. 스트로크 1을 닫고요. 쉐이프 1도 닫아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두고 저는 쉐이프 레이어에 애드를 잠깐 켜주도록 할게요. 자, 쉐이프 레이어에 대한 애니메이션 속성을 적용을 할 때는 여기서 설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어떤 애들을 사용을 할 거냐면 이 쉐이프 레이어가 내가 만들어둔 패스에 따라서 나타나게끔, 사라지게끔 작업을 해주는 트림 패스라는 애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이 트림 패스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내가 작업한 패스에 따라서 나타나고 사라지게끔 해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이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꼭 좀 요거는 잘 챙겨 놔주세요. 아시겠죠?
쉐이프 레이어의 오른쪽에 Add라는 부분을 눌러서 트림 패스라는 애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트림 패스를 열어주셨으면 요렇게 얘가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나왔나요? 자, 이 트림 패스를 열어주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스타트, 엔드, 오프셋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선은 스타트 부분은 내가 이거는 애니메이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원하는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걔가 100%까지 갈 때까지 이 지금 생성된 애가 안 보이게끔 설정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센테이지를 올리면 올릴수록 얘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엔드 같은 경우에는 100%로 되어 있는데 얘는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뒤에 부분이 사라지는 형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방향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이 패스에 따라서 방향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위치가 달라져요. 위치 달라진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end라는 애를 한 30%로만 설정을 할게요. 30%로 했나요? end를 30%로 설정을 하고 오프셋을 오늘은 변경을 해볼 거예요. 어제 end를 건드려 봤잖아요. 그쵸? 0%에서 100%까지로 end를 건드려 봐서 제가 오늘은 오프셋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는 잠깐 좀 짧게 설정을 해서 이 오프셋을 가지고 아주 내려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 지금은 end를 잠깐 0으로 설정하긴 해야 되겠네요. 0으로 설정하고 지금 end에다가 키프레임을 적용할 겁니다. 어디에다 두냐면 요게 중요해요. 이 인디케이프가 0으로 가 있는지 확인 먼저 하고 end를 0%에 잠깐 작업을 해주세요. 됐나요? 다른 분들도 되셨어요? 하셨죠? 이 end를 설정을 했을 때 저는 한 10프레임 정도만 가볼게요. 10프레임 정도 갔을 때 보니까 이 비행기가 지금 여기 있다가 잠깐만요. 비행기가 여기 있다가 얘가 요만큼 갔어요. 그쵸? 자, 이만큼 10프레임 정도 지나서 간 상태에서 end를 살짝만 건드릴 건데요. 한 15%로 가면은 딱 적당하겠네요. 저는 15%가 적당한데 혹시나 안 맞으면은 맞춰주셔야 돼요. 자, 15% 정도로 해서 얘가 요만큼 나타났습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end는 이제부터 15%를 유지할 거예요. 맨 처음에만 0에서 15%까지 유지를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15%가 쭉 유지가 되면서 어떤 거? 오프셋에다가 키프레임을 조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 10프레임에 end를 15%, 오프셋에 그대로 키프레임 적용까지 했습니다.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어디까지 60프레임까지 가네요. 비행기가. 그래서 60프레임에 두고 오프셋을 쭉 움직입니다.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300까지 움직일게요. 저는. 자, 그러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따라 움직일 거예요. 됐나요? 300까지. 더 줄이셔도 돼요. 더 늘리셔도 되고요. 저는 요 정도 남도록 할 거예요. 자, 얘가 요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까지 했고 70프레임에서 이 오프셋 말고 잠깐만요. 오프셋이 아니라 저 오프셋을 두면 안 되고 60프레임에서 잠깐만 스타트를 선택해 주세요. 스타트를 키프레임을 적용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엔드라는 애는 그 원래 시작점에서 나타난다면 스타트라는 애는 사라지게 한다 했었잖아요. 그쵸? 반대이네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사라지게끔 할게요. 자, 스타트에다가 60프레임에 스타트에 0%로 키프레임을 적용했고 70프레임에서 스타트를 적용을 해서 저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15까지 가겠습니다. 15. 왜냐하면은 엔드가 15였었으니까. 그쵸? 70에서 스타트에 15. 70에 스타트에 15%로 설정합니다. 60에서 스타트를 0으로 했다가 70에서 스타트를 15로 해주세요. 60의 스타트는 0, 70에서 스타트는 15로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얘는. 자, 그러면 선이 다 사라지는 것까지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따라가고 사라지는 것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쵸?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홈키를 눌러서 우리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쵸? 자, 이번에는 이 비행기라는 애를 저는 이 포지션에 따라서 회전되도록 작업해 볼게요. 오토 오리엔트라는 애였는데 기억나시나요? 요거 기억나세요? 자, 얘의 단축키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컨트롤이랑 알트랑 O였어요. 얘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얘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은 나시죠? 얘가 뭔지. 네. 오토 오리엔트. 컨트롤 알트 O. 얘를 가지고 두 번째 거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면 얘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움직여요. 그쵸? 얘는 거꾸로 뒤집어져서는 안 되는 애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의 로테이션 R을 눌러서 변경을 좀 해줍니다. 저는 180으로 해서 얘가 원하는 데에 통통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비행기가 여기서는 제가 설정을 해가지고 잘 따라 움직여요. 근데 찍고 다음 넘어갈 때 좀 이상하게 넘어가요. 뒤집어졌죠, 얘가 또. 그쵸? 자, 요거 바꿀게요. 자, 이 비행기의 로테이션을 바꿨고 여기서 Shift P를 누르면 로테이션이 켜진 상태에서 포지션도 다 같이 킬 때 쓰는 애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키프레임을 적용할 애들을 원하는 애들 열 때는 하나 먼저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다른 애들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 R을 먼저 선택했고 Shift를 누르고 P를 눌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잠깐 열어주시고 저는 요 뒤집어지는 애 다음 부분에다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딱 마지막 지점에 저는 지금 보니까 41프레임이 마지막이에요. 로테이션에 키프레임을 적용합니다. 자, 얘가 찍었어요 지금. 그 다음 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컨트롤이랑 오른쪽 방향키를 클릭하면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다시 바꿀게요. 다시 바꿀게요. 바꿀 수가 없네요. 이럴 수가. 그럼 로테이션을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자, Shift랑 S 누를게요. 스케일. 자, 스케일을 눌러서 저는 얘를 콕 찍을게요. 로테이션 빼도 돼요. 얘 빼도 됩니다. 자, 지금 41프레임으로 다시 가서 저는 스케일에다 키프레임 적용할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Shift랑 오른쪽 방향키 다시 한번 눌러서 컨트롤이랑 오른쪽 방향키죠. 다시 눌러서 스케일의 비율을 깨트리겠습니다. 비율 깨트리고 X축에 100을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을 해서 뒤집어 줄 거예요. 로테이션 또 바꿔야 되겠네요. 일이 많네. 자, 바꿀게요. 해서 저는 딱 이 상태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얘가 여기서 콕 바뀌면서 움직이도록. 로테이션이랑 스케일을 바꿨어요. 얘네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마이너스 100에 0으로 바꿨어요. 다음 프레임에서. 자, 그러면은 얘가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까지 잘 작업했습니다. 됐죠? 저는 얘가 떨어지고 여기서 똑바로 다시 되돌아갈까 한번 해볼게요. 얘 지금 거의 추락 중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네, 똑바로 세울게요, 얘를. 자, 추락하고 있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로테이션의 60프레임쯤에서 저는 60프레임에서 키프레임을 그대로 한번 유지할 겁니다. 유지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작업했었는데 요거 기억나세요? 이거 프리미어에서도 있었던 애예요. 그래서 따로 설명은 더 안 할게요. 자,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선택합니다. 60프레임에서.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이 0인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로 설정을 한 겁니다. 됐죠? 자, 70프레임에서는
이 비행기를 저는 조금 돌려서 한 마이너스 한 90 정도로 돌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나타나고 돌아오고까지 했습니다. 다들 됐나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나타나고 되돌아오는 것까지 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대로 작업을 지난 시간에 그대로는 아니네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작업을 했었었냐면 얘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도랑 비행기가 사라지면서 비행기랑 지도가 사라지면서 글자가 나오게끔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행기, 쉐이프, 지도 3개를 다 선택하고 저는 80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시티 T를 눌러서 얘네들을 키프레임을 다 적용할 거예요. 비행기, 쉐이프 레이어, 지도를 다 선택하고 80프레임에서 오페시티의 키프레임. 배경 빼고 전부 다예요. (80프레임에) 얘네들 다 선택 됐나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 다음에 100으로 넘어가서 얘네들 오페시티 0으로 다 바꿀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사라지는 것까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글자에 관련된 부분을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작업하기 전에 저는 100이 끝이에요. 혹시나 저처럼 좀 짧은 사람들은 저랑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K를 누르면 컴포지션 세팅이 나왔었죠. 자, 컴포지션 세팅에서 듀레이션을 변경을 할 건데 한 300 정도로 일단 늘려 놓을게요. 300 정도로 늘려 놓고 저는 이 배경을 잠깐 풀겠습니다. 배경에 있는 아까 자물쇠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작업을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영상 길이가 좀 짧았다가 늘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 세팅에서 듀레이션 길이를 늘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늘렸을 때는 이런 기본 소스들이 기존에 되어 있던 클립에 동일하게 길이가 딱 잡혀 있어요. 듀레이션이. 그래서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없어져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원래부터 짧았던 애인데 억지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상 그 컴포지션을 늘렸다고 해서 얘네들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항상 끝에도 늘려주셔야 됩니다. 걔를 늘리기 위해서 이 배경에 있는 애 오른쪽 부분에 갖다 대면 이렇게 양옆에 화살표가 떠요. 그쵸? 얘를 가지고 늘려주시면 되고요. 사실 비행기랑 쉐이프 레이어랑 지도는 더 늘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페시티를 0으로 해놨으니까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굳이 늘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대로 둘 거예요. 얘네들은 사라지는 것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번에는 글자를 하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도구 툴에서 저는 어떤 애를 쓸 거냐면 요 T 글자 툴 얘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T를 눌러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할게요. 저는 아주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쓸게요. 어디 갔지? 항상 다 되면은 이렇게 선택 툴로 되돌려 주시고, 원하는 글씨체 이 오른쪽에 요 글씨 관련된 부분, 요 부분을 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정렬 부분 열어서 가운데로 바꿔주고, 예, 컨트롤 키로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가운데로 딱 맞춰줍니다. 흰색에서 회색깔, 그 다음에 검정 색깔 빼고 색깔이 있는 상태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는 글자 색깔 변경하는, 알록달록하게 변경하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얘 색깔이 있는 애로 해주세요. 우선은 저는 얘의 색깔을 조금 밝은 색상으로, 그 다음에 채도가 좀 빠진 색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톤에 관련된 애들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내가 원하는 색상, 밝기와 그 다음에 채도에 따라서 너무 맑거나 너무 어둡지만 않으면 돼요. 얘네들은 빼고 여기서 조금만 결정을 해주세요. 여기서만. 왜냐하면 배경 색상이 약간 채도도 조금 빠졌고 밝기도 좀 밝은 애라서 조금 비슷하게 가볼게요. 글자까지는 다들 작업하셨죠? 자, 이번에는 글자 레이어에 관련된 거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레이어를 작업을 할 때는 또 여기서도 쉐이프 레이어랑 비슷하게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글자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을 작업하기 위해서 글자 레이어를 열어볼게요. 열면은 쉐이프 레이어처럼 이렇게 모양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저는 텍스트니까 텍스트란 애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애니메이트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요거까지 나왔죠? 자, 여기에 있는 글자에 관련된 이 애니메이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얘를 열고, 저는 여기 있는 fill color라고 해서 색깔에 관련된 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ll color라고 색깔에 관련된 부분을 작업하는 애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나왔나요? 자, 여기에서 저는 hue, 색상에 관련된 애로 바꿔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트를 한 번 더. 이번에 애니메이트는 어떤 애냐면 스케일과 포지션 둘 다 가지고 올 건데, 먼저 포지션부터 하나 들고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처럼 애니메이터 1, 애니메이터 2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애니메이터 1 안에 다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다 들어가면 우리 한꺼번에 작업이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자, 다른 애들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해야 이렇게 애니메이터 1 안에 안 들어갑니다. 자, 저는 다시 한 번 더 다 다른 거 선택을 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스케일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글자 레이어 안에 애니메이터 1, 2, 3이 있을 거고요. 1, 2, 3 어떤 애들 들고 왔냐면 휴라는 애 하나, 그 다음에 포지션이라는 애 하나,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는 애 하나, 요렇게 총 3개를 들고 왔습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총 3가지를 들고 왔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우선은 스케일부터 먼저 할 거예요. 스케일의 비율을 깨트려 주세요. 그 다음에 스케일의 Y축을 조절하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쵸? 자, 얘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스케일의 Y축을 0으로 바꿔주세요. 애니메이터 3에 저는 스케일 부분의 뒷부분을 0으로 설정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애를 작업할 거냐면, 이 엔드를 조금만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끔 할 건데, 엔드를 하면 안 되고 스타트를 해야 되겠네요. 스타트를 작업하기 위해서 100프레임에서 스타트의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100에서 스타트에 0으로 설정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요 애니메이터 3의 레인지 셀렉터를 열어야 얘네가 나와요. 스타트에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한 130에 가서 스타트를 100으로 바꿀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얘는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라지고 요렇게.
요렇게 나타납니다. 얘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저는 130에 있는 애를 150프레임으로 뒤로 미룰게요. 이 130에 있는 애를 드래그해서 여기로 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먼저 스케일 Y축의 0으로 깨뜨렸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스타트를 0에 키프레임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150에서 설정했어요. 됐나요? 다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0프레임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터 2에다가 저는 작업을 할 건데, 2에다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애니메이터 3은 닫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애니메이터 3은 잠깐 닫고 130프레임에서 애니메이터 2에 있는 레인지 셀렉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프레임에 애니메이터 2에 레인지 셀렉터 1을 열게요. 됐나요? 130의 애니메이터 2에 레인지 셀렉터 1을 열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엔드 부분을 조금만 변경을 할 건데 한 25% 정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니다, 더 작게 해볼까요? 아예 잠깐만요. 한 10%로. 자, 요렇게 하면은 요 빨간 색깔 선이 요렇게 범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이 범위를 조정한 부분이고, 저는 이 두 글자 정도만 얘의 변화를 주겠다로 설정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두 글자 정도만 좀 변화를 좀 더 크게 주겠다라는 작업을 한 거고요. 포지션에 저는 하단에 있는 포지션에 X와 Y 중에 저는 Y만 조금만 숫자를 줄일게요. 요렇게 한 마이너스 100 정도? 됐나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모든 글자 중에 10% 정도를 지금 Y축을 한 100 정도만 설정을 하겠다로 잡아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지금 글자 범위의 10% 정도까지만 100만큼 올려주겠습니다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키프레임을 오프셋에서 설정할 겁니다. 오프셋에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하고 키프레임을 적용해주세요. 130프레임에 저는 오프셋을 마이너스 100%로 하고 키프레임을 적용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80에서 오프셋을 100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런 식으로 돼요. 됐죠? 그니까 지금 전 10%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겠다 했고, 오프셋은 움직이는 애예요. 범위를 움직이게끔 방향을 조절하는 애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움직임을 적용을 했습니다.
얘는 범위를 조정해서 그 범위만큼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프셋으로 저는 애니메이션을 줬습니다. 됐나요? 지금 둘 다 많이 쓰는 애라서 제가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많이 활용하는 애니까 이거는 잘 보고 따라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는 아까 나타나는 애, 스케일로 밑에서 뿅뿅뿅 나타나는 애를 했고요. 두 번째는 범위를 조정해서 점프하는 애를 작업을 했어요. 그쵸? 세 번째는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변화되는 애를 작업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는 필 휴를 가지고 조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보이죠? 자, 얘를 가지고 작업하기 위해서 필 휴에다가 키프레임을 적용. 자, 그 다음에 레인지 셀렉터를 잠깐 열어줄게요. 자, 얘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저는 변화를 줄 겁니다. 어떻게 변화 줄 거냐면 엔드를 애니메이터 2에 있던 애랑 마찬가지로 엔드를 10%만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프셋을 마이너스 100으로 똑같이 두고 키프레임 적용. 그니까 필 휴랑 그 다음에 오프셋을 둘 다 설정할 거예요. 지금부터.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80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한 번 더. 180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오프셋을 100으로 설정. 필 휴는 지금 보면 숫자가 두 개가 작성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맞죠? 다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색상에 관련된 애들은 몇 도로 작업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걔네들이 약간 원 형식으로 해서 색깔이 조절이 되거든요. 원 형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는 몇 도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요 앞에 있는 애는 한 바퀴를 의미해요. 바퀴 360도를 의미합니다. 1x 하면은 360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2x면은 72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필 휴를 앞에 x를 2로 바꿔서 두 바퀴가 돌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색상까지 돌아오는 게 두 번 돌아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두 번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돼요. 얘가 알록달록. 잘 되나요? 네, 요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저는 여기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어떤 영상이건 괜찮은데 뭐 있을까? 아무 영상이나 괜찮습니다. 여행 영상 관련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행이니까. 여행. 호주 여행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요런 거 해야 되겠네요. 얘로 해볼게요. 이 여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컨트롤 Y를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생성할게요. 솔리드 레이어는 컨트롤 Y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기억나나요? 제가 막 여러 개 설명했던 거. 네, 솔리드는 컨트롤 Y였고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는
뭐였죠? 어드저스트먼트. 맞아요. 컨트롤 알트 Y. 그 다음에 룰 오브젝트는 뭐였죠? 알트 시프트. 그 다음에 Y. 요렇게였죠. 그쵸?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요거 세 개는 정말로 많이 쓰는 애들이니까 항상 제가 계속 많이 한다, 많이 쓴다 얘기는 하지만 진짜 많이 써서 그래요. 많이 쓰는 애들이니까 꼭 좀 외워주시고, 이름은 일단은 저는 트랜지션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색깔은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해주세요. 어차피 영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얘를. 그래서 아무거나 하시고 올려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트랜지션이라는 레이어를 마스크를 작업을 할 거예요. 마스크. 어떤 마스크로 할 거냐면 사각형 마스크. 사각형 마스크로 드래그해서 마스크를 입혀줍니다. 조금 작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사이즈는 우리가 그거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저희 키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참고로 가이드선은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가이드선 꺼내셔도 돼요. 요거는 제가 요거 다음 프로젝트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아까 제가 방금 킨 애는 얘예요. 타이틀 액션 세이프. 요거는 그 영상 기본 그 가이드선이에요.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자, 이 글자를 가지고 이 글자란다. 이 개체를 가지고 저는 이펙트를 적용을 할 건데, 어디서 하냐면 여기 오른쪽에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는 데다가 작업을 할 거고요. 예전에 제가 그 옛날 영상 만들기 해가지고 지지직 타고 올라가는 작업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요? 나죠? 네, 그거 나올 거예요. 걔 이름 기억나나요?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웨이브 워프라는 애였어요.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애였고요. 얘를 가지고 지지직 타고 올라가는 애를 작업을 했었어요. 웨이브 워프. 걔를 여기다 적용하면 물결 모양으로 얘가 모양이 잡힐 거예요. 되죠? 네, 웨이브 워프. 웨이브 워프를 적용하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작업이 됩니다. 저는 얘의 변화를 다른 거 줄 거 없이 얘네만 적용할 거예요. 자, 이펙트를 적용하면 우리 프리미어와 마찬가지로 이펙트 컨트롤이 나타나고요. 여기 안에서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안에서도 이펙트를 열 수가 있는데, 이펙트의 단축키는 E예요. E. 이펙트의 앞글자를 따서 E만 딱 누르면 여기 효과가 열려요. 걔를 가지고 열어주시면 되고, 혹시나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는 순간 E를 누르면 밑에 키프레임 됐던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웨이브 헤이트를 조금 한 15 정도만 설정을 하고, 웨이브 위드는 좀 크게 할 거예요. 좀 크게 한 150 정도로 적용할게요. 됐나요? 15에 150으로 했어요. 이 웨이브 워프는 키프레임 적용할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이제 끝을 낼 겁니다. 그냥 모양만 잡아주기 위해서 했고요. 자, 이 트랜지션에 저는 크기, 스케일을 가지고 크기를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키우냐면 110 정도 키워주시고, 저는 얘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형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들 115 정도로 해서 완전히 얘가 가려지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얘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 포지션을 열어줍니다. 포지션. 저는 일단 포지션은 960에 540으로 설정을 해서 딱 가운데로 둘게요. 960에 540. 얘 사이즈예요. 자, 위치는 960에 540으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포지션의 Y를 저는 마이너스 600 정도까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포지션의 키프레임, 지금 200 프레임이에요. 200 프레임의 포지션을 저는 마이너스 600으로 설정하고 키프레임 적용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250에서 얘를 540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내려가요. 요렇게 내려가죠. 요렇게 내려갑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영상을 위로 올려줄 겁니다. 영상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영상 넣는 애 단축키 컨트롤 물음표 키보드 누르면 올라갑니다. 됐나요? 자, 이제부터는 이 영상이 흘러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영상을 조금만 뒤로 밀게요. 한 175 정도까지만 밀어주세요. 인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뒤로 밀면은 인점이 뒤로 밀려서 나오는 것처럼 작업이 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영상을 트랜지션 밑으로 내릴 거예요. 내려주세요. 하셨나요? 영상을 두 번째로 내려줍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얘를 트랙 매트 키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잠깐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단에 왼쪽 하단에 두 번째 버튼을 선택해서 매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드와 매트가 열리는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어요. 두 번째 아이콘 동그라미 네모 있는 애. 됐나요? 자, 얘를 선택하면은 어떤 애가 나오냐면 모드와 그 다음에 TRK 매트라고 되어 있는 애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트랙 매트 키예요. 요것이 됐죠? 트랙 매트 키를 작업하기 위해서 항상 적용할 영상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작업해 주시면 돼요. 트랙 매트 키는 밑으로 내려가게끔 작업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바로 밑에 안 두어도 돼요. 그러니까 1번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밑으로 넣을 애를 1번에만 안 넣어주시면 돼요. 아, 바로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트랙 매트 키는. 제가 순간 페런치앤 링크랑 헷갈려가지고 트랙 매트 키는 바로 밑으로 내려야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얘 바로 밑에다 내려놓고 트랙 매트 키를 적용을 할 건데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내가 알파 값으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은 그 루마 값으로 적용할 건지의 채널을 설정하면 되는데 저는 알파 매트로 해서 이 알파 매트 트랜지션을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되나요?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돼요.
루마는 어떨 때 쓰냐면 흑백일 때 쓰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보통 흑백일 때는 루마를 쓰고 알파는 채널에 알파 값이 있는 애들을 쓰는 애들이라서 색깔이 있을 때 보통 알파 값을 쓰시면 됩니다. 채널 값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져서 이 부분은 한번 둘 다 같이 건드려 보시긴 하셔야 돼요. 네. 내가 봤을 땐 그냥 흑백, 흰 색깔, 회 색깔, 검정 색깔인 줄 알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저는 알파 매트로 해서 설정을 하는 순간 얘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영상 편집들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요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오늘 쭉 진행했던 여행 인트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